자, 식상이라는 거는, 식상 자체는, 저번에 이제 식상 했으니까 알죠? 식상 자체는 뭐예요? 처음에 그냥 머릿속에 떠올릴 때는 먹을 복이고, 표현력이고, 그 다음에 창의성이고, 자기 표현이에요. 자, 무식상이나 무재성 할 때는 육친적 의미로는 거의 대입하지 않는다 그랬죠. 왜냐면 무식상이라고 자식이 없는 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식상 자체는 자식의 의미도 들어있지만, 무식상을 우리가 주제로 얘기를 할 때는 육신적인 의미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먹을 복이고 표현력이고 내 신체, 손발 이런 거 되겠죠. 그 다음에 예술성이고 막 이런 게 다 들어있죠. 식상은. 자기의 기술, 기능 이런 거. 자, 그러면 무식상이라고 그래서 식상이 없어요. 없는 사람들은 말을 아예 안 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말을 안 하는 건 아니지. 표현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에 이런 게, 좀 뭐랄까, 힘이 들까? 그러면은, 내면의 표현력을 조금 억제를 하고 있을 수는 있겠죠. 무식상이니까. 표현력을 좀 억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말을 못하지 않아요. 무식상들이. 알고 보면. 말을 못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할 말을 하는 거야. 자기가 할 말이 아니면 말을 안 해요. 그 다음에 말하는 대상이 한정돼 있는 거야. 아무한테나 다 얘기하는 게 아니지. 왜 그러냐면요. 무식상들은 신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중해서. 무식상의 신중함이 관찰이나 분석력은 원래 좋아요. 무식상이어도. 그냥. 근데 이게 무식상이다 이러면은 표현력이 좀 적고 뭐가 통제돼 있고 이런 거 한번 떠올려 봐요. 약간 우리가 정제적 성향이나 정관적 성향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그런 걸 한번 떠올려 봐. 왜? 식상은 관을 극하잖아. 그러니까 보수적일 수 있는 거예요. 관이 더 살아나죠. 식상이 없으면. 이것도 이제 십성으로 생극을 대입할 때 한번 생각해 봐요. 관이 살아나니까 보수적이다. 무식상인 사람들이 그게 있어. 검증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할 때 완벽하지 않으면 노출을 안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으면. 그러면 뭐예요? 약간 융통성 부분에서 조금 줄어들죠. 그러면 만약에 일을 한다 그럴 때 전통적인 방식을 좀 선호하는 거야. 무식상들은. 안정을 추구하니까. 한번 머릿속에 이제 이거 굴러가는 걸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식상이 없어서 관을 확 극하지 않으니까 관이 살아날 수 있다를 먼저 접목해 본다 그랬어요. 그러면 관성의 성향이 강해질 것이다. 가 먼저 올라오는 거지. 그러면 나를 통제하고 나를 다스리려고 하는 보수적인 성향이 더 커진다. 라고 보면 무식상의 성향이 이럴 것이다 라고 대입이 좀 되죠. 그러면 대인관계를 할 때 원래 식상이 많은 사람들은 대인관계 두루두루 좀 잘 어울리거든. 잘 어울리는데 무식상들은 그게 있는 거예요. 소수의 대인관계를 이제 추구하고 그 다음에 신뢰가 중요해요. 관성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무식상 하면은 뭐가 관성의 성향이 더 커져서 올라오니까 대입이 되죠. 그러면 신뢰가 일단 관성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신뢰가 딱 쌓여버리면 이 사람이 그 소수한테는 어때요? 표현을 엄청 잘하겠죠. 자기 말 잘하고 자기 생각한 거 말 다 잘할 거고. 그 대신 친해지기 전에는 완전 이렇게 확 친해지기 전에는 상대방이 느낄 때는 무뚝뚝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야. 그런 성향 때문에. 이래서 식상이 강한 사람들은 프리랜서 직업이나 자유로운 직업, 그 다음에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 예술을 다 표현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는 반면에 무식상인 사람들은 달라지겠죠. 그런 프리랜서나 자유직보다는 오히려 안정되고 검증된 직업을 더 선호하겠죠. 그러면 만약에 뭐 회사를 들어가. 그럼 회계 파트, 뭐 관리 파트, 인사 파트, 연구직, 공무원 이런 식으로 기술직 이렇게 약간 정확한 그런 일이 필요한 거야.
자기의 울타리 안에 내가 꼭 거기에 전문 분야에 정확한 일을 추구할 거예요. 왜? 관이 강하니까. 그러면 약간 재성과 관성의 성향이 같이 어우러진 걸 한번 생각해 보면 분석적인 일, 계획이 필요한 일. 그러면 봐봐요. 무식상이니까 창의적인 일보다는 어때요? 반복적이고 약간 더 규칙적인 일에 이 사람들이 더 능력이 있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식상이 없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식상이 없어서 이 사람의 행동 패턴이라든지 생각하는 게 어떻게 흘러갈까요를 유추해 보면 하나씩 찾아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일단 관성이 강해졌을 것이다를 먼저 첫 번째로 놓고 보라 그랬잖아. 자기를 극하는 게 없으니까, 관성을 극하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무식상인 사람이 대운으로 식상 대운이 와요. 자, 이러면 또 달라지죠. 근데 무식상이 식상 대운 오면은 처음에 좀 힘들어해요. 그런 말 많이 해. 그 다음에 몸을 좀 피곤해해요. 식상으로 설하는 기운이 식상으로 없었잖아. 내 일간이 비겁이 생하는 기운인데 그게 없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생하는 기운이 오네. 자꾸 에너지가 쓰이네. 딸리네. 자꾸 뭐랄까 뺏어가는 느낌이네. 이래갖고 체력이 조금 힘들다라고 느낄 수 있겠죠. 식상의 운이 왔을 때. 하지만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서는 조금 더 폭넓어지는 거예요. 인간관계 같은 경우는 좀 더 폭넓어져. 그 다음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나 창의성이 좀 떠오르네? 그쵸? 식상이라는 기운이 왔으니까 이게 참 글씨로 오는 건데 사람들이 신기해요. 나는 식상운 왔을 때 뭘 했어요? 뭘 만들었어요? 이런 사람이 있거든. 그때 뭐를 하나 창의적인 만약에 무슨 물건이 필요하는데 내가 옛날에 그런 생각, 고무장갑에 스펀지에 이거 세제 묻혀갖고 우리 설거지 하잖아. 근데 나중에 그것도 귀찮은 거야. 아니, 그러면 고무장갑에 아예 여기에 수세미가 달리고, 그럼 그 수세미 달린 거에, 그럼 세제는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 모든 귀찮음을 어떻게 해결하지? 그럼 일단 고무장갑에 수세미 달리는 건 괜찮은 생각 아니야? 이래갖고 내가 그때 뭐 했냐면요. 고무장갑 회사의 아이디어로 한번 올려본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때가 내가 원래도 식신은 이렇게 시주의 기둥에 갖고 있지만 청간으로 식신 투간했을 때 내가 그랬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답변을 받았어요.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으나 고무에 수세미를 붙였을 때 그 마감이라든지 이런 걸로 그 다음에 어떠한 불편함 때문에 그거는 제작이 어려운 아이디어로 생각했습니다. 이래갖고 답변을 한번 받은 적 있어요. 그래서 에이씨 혹시나 이러면서 그 생각을 왜 했을까? 나는 순간 설거지 하다가 생각했다니까. 설거지하고 있는데 아이 귀찮은데 이러면서 이런 거 있으면 더 편하지 않을까? 그냥 손으로 쑥쑥쑥쑥. 목욕탕 가서 때밀 때도 나는 떼수건 이렇게 할 때보다 내 손 지문으로 할 때 더 잘 나오거든? 그런 경험 없어요? 나만 있어? 난 그렇더라고. 그래서 떼수건보다 오히려 손이 더 좋을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런 걸 떠올리면서 한번 연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다가 퇴짜 맞긴 했지만 내가 지금 무식상이 갑자기 식상운이 딱 들어왔을 때 그런 번뜩이는 아이디어나 창의력 이런 게 떠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때 능력 발휘를 좀 하겠죠. 식상운 들어왔을 때. 그래서 대운이나 세운으로 식상운 들어왔을 때는 뭔가 바뀐다. 그러면 어때요? 식상이라는 거는 내 신체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무식상이 식상운이 들어왔을 때는 몸을 뭔가 쓰는 일이 더 활발해질 수 있어. 몸도. 그런 정신만이 아니고 내 몸도 신체도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몸 쓰는 일에 내가 몸 닿는 일에 종사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 무식상은 왜 한 집에 무식상이 태어났을 때는 무식상은 오히려 우리가 식상은 먹을복이라 하는데 무식상은 더 큰 먹을복도 된다 그러거든. 그러면 먹을복이 계속 생겨갖고 그 집에 오히려 밥 곡식이 더 잘 들어온다라는 말도 있어. 그런데
식상운이 들어오면 이 사람이 식상의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들어오던 지원이나 원조가 끊길 수도 있다는 것도 얘기하거든. 왜냐하면 식상의 운이 들어왔으면 자기가 신체를 이용해서 식상의 일을 벌어들이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때요? 앞에 환경에서 나한테 주어지던 그런 유복한 환경이 뭔가 바뀌어야 이 사람이 식상의 활동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식상이 식상운이 들어오면 오히려 산업전선이나 일터에 나가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 것도 들어있어요. 무식상이 이제 오행으로 한번 볼 거예요. 무식상에 대해서. 이래서 무식상이 만약에 목일간이면 뭐예요? 갑을목이죠. 갑을목일간이 무식상이야. 그러면 뭐가 없는 거예요? 오행으로? 화가 없죠? 화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럼 목일간이 무식상이야. 화가 없어. 그럼 오행으로 대입해보면 화라는 기운 자체가 없는 거니까 어때요? 자기 이 목일간이 자기의 포부나 목표를 밖으로 드러내지를 않는 거야. 화는 확산이잖아. 그러니까 확산의 기운을 안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목일간이 무식상은 나를 비춰주는 태양이 없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입해야 되는 게 화가 없으면 목일간이 화가 없으면 자 봐봐요. 화가 뭐를 극해요? 금을 극하죠. 그러면 금은 또 뭘 극해? 목을 극하죠. 그러니까 식상이라는 화가 없으면 이 금의 성향이 이 목일간한테 잘 들어오겠죠. 그 막아주는 기운이 없는 거잖아. 이게 오행의 상생상극이잖아요. 결론은. 화가 식상의 기운이 없으니까 관성의 기운이 더 나한테 잘 들어온다. 그러면 관성의 힘이 아까 얘기했죠. 무식상은 관성의 힘이 커지는 게 식신이 관을 극하니까 모든 일간들은 다 관성의 힘이 커지겠죠. 그래서 오행으로 대입해보면 확산을 안 쓰고 나를 극하는 통제 기운은 커지네. 그쵸? 그러면 통제에 강한 주장이나 그 다음에 자기가 주관은 있는데 화가 없으니까 전달은 좀 미숙하겠죠.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건. 그러면 이렇게 화일간이 무식상인데 금이 잘 들어오는 환경에 이렇게 또 원국에 금까지 갖고 있으면서 무식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게 있어. 실행 중심인 사람이니까 계획을 잘 세우자. 계획을 잘 세워서 움직이자. 이럴 때 목일간이 화의 식상이 들어오면 어때요? 확산하고 싶어 하겠죠. 확산하고. 자, 이래서 갑을목 일간이. 그러면 화의 일간이면 병정화죠. 그럼 병정화가 식상이 없어요.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토가 없는 거예요. 토가. 자, 이런 식으로 봐야 돼요. 단지 식상이 없다가 아니라 토식상이 없는 거잖아. 그러면 또 다시 생극으로 봐봐요. 토국수 하는데 수국화 하니까 뭐가 잘 들어와요? 수가 잘 들어오겠다. 수의 관성이 잘 들어온다. 그럼 화일간은 수의 관성에 더 노출이 돼서 커진다. 그러면 뭐예요? 자, 그러면 화일간이 토가 없다라고 딱 느껴봐. 토. 그냥 식상이 아니고 토잖아. 토는 뭐예요? 대지고, 땅이고, 중립이고, 중앙이고, 중재고, 안정이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럼 화일간이 토가 없으면 안정감이 좀 떨어지겠죠. 그러면 화일간에 가지고 있는 기운 자체는 화인데 식상이 없으면서 수를 갖고 있으면 뭐예요? 내면은 밝지 않죠? 내면 세계는. 다르죠? 그냥 화일간이 식상 없이 수가 잘 들어오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거랑 그냥 화일간들이랑 좀 달라지죠. 화일간은 밝은데 화일간이 어떨 때 안 밝아 보이고 막 뭐 해. 그러면 이런 구조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도 한번 봐주면 되겠죠. 이게 자기 내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건 뜨거운데 내비쳐지는 게 어렵죠. 잘 드러나지 못하죠.
자기의 내면의 열정이. 이런 거는 뭐예요? 그 아이디어는 많은데 아이디어가 많아.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러면 이 화가 계속 쌓이면은 폭발하는 일도 생기겠죠. 식상이 없어서. 그래서 이 화는 설기가 좀 돼야 돼. 원래 화 자체는 설기가 돼야 돼서 토가 좀 있어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설기가 안 되면. 화만 자꾸 뜨거워지니까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이 돼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화일간은 어때요? 수의 관성에 통제력이 훨씬 커진다. 수의 관성이에요. 수의. 약간 수의 관성이기 때문에 어때요?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능력을 스스로 제한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그 다음에 무식상이니까 오행으로 이렇게 극하면은 뭔가 성향적인 게 이해가 되죠. 이 사람들이 무식상인 사람의 성향이 이해가 돼야 돼. 그러면 토일간이 일간이 토면은 무토기토죠. 무토기토가 토생금 하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금이 없죠. 금이 없으면 뭐가 잘 들어와요? 그렇죠. 목이 잘 들어오죠. 그러면 목이 뭐예요? 토일간한테는 관성이죠. 그러니까 전부 무식상이면 어때요? 관성이 다 발달하는 거를 이제 찾아가 주는 거예요. 그럼 목이 잘 들어. 목관성이 커진다. 목관살이 커지겠다. 토일간들은 뭐예요? 생각이. 알고 보면 좀 고집스러운 일간이죠. 토일간들도. 이 고집스러운 생각이 어떻게 설이 안 되고 있잖아. 설이. 근데 관성이 더 잘 들어오고 있어. 목의 관성이 나를 누르고 있어. 좀 더 억압되겠죠. 다른 일간들에 비해서 많이 억압될 수 있겠다. 결정을 쉽게 안 바꾸겠죠. 이 사람들은. 거기다가 식상이 금으로 되는 사람이라서 애초에 식상의 표현이 그렇게 밝은 일간이 아니잖아. 식상 자체가. 토일간들이. 금으로 표현되는 식상이니까. 목의 관성으로 마음을 좀 쉽게 열지 않겠죠. 토일간들이 무식상이면. 목의 관성으로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 금으로, 이 금은 뭐예요? 결과잖아. 금은. 토생금 하면 뭐예요? 결국 내가 결과를 결실로 벌어들여야 되는 생인데 결실이 부족하죠. 그래서 실행력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세세하게 계획은 세우고 하는데 결실 거둬들이기 위한 막판의 실행력에서 조금 부족한 거지. 금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때요? 능력을 스스로 낮추는 게 생기는 거야. 왜냐면 자기가 능력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확 나가서 그거를 거둬들일 텐데 자꾸 멈칫 내 능력이 저만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금일간이면 뭐예요? 경금, 신금이죠. 그러면 경금, 신금, 금일간이 금생수 해갖고 뭐가 없는 거예요? 수식상이 없는 거죠. 극으로 다시 하면은 무슨 간이 커진 거예요? 화죠, 화. 금일간은 화의 관성이 커집니다. 수의 식상의 기운이 약해지고, 그러면 음적이죠. 여기만 보면은 금생수 해갖고 어떻게 자기가 표현하는 것도 원래는 수로 표현하는 거니까 되게 부드럽고, 금은 날카롭고 예리하지만 표현하는 방식은 그렇게 날카롭지 않죠. 수로 나가는 거니까. 근데 수가 없네. 그래서 화의 관성이 커졌네. 화극금하고 있네. 본인이 재련을 겪는다든지 녹고 있네. 아니면 빚을 떼고 있네. 재련을 당하고 있네. 금이 관성이 커졌어요. 뭐예요? 완벽을 좀 추구하겠죠. 이 금일간들이 관성이 커지니까.
새로운 변화는 왜? 수가 유연성을 막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어때요? 검증되고 확실한 길이 아니면은 자기의 약점을, 자존심 센 그 약점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겠죠. 숨기려고 하겠죠. 원래도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잖아. 금이 수로 식상을 한다는 거는. 그쵸? 많이 표현 안 하죠, 원래도. 식상이 많아도. 있는 거 다 드러내는 사람이 아닌데, 수로 막혀져 있으니, 약점은 노출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왜? 자존심. 경금, 신금의 자존심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해야 맨 무식상의 공통적인 성격이 계속 나오고 있죠. 뭐예요? 자기가 식상이 없어서 표현이나 이런 게 부족한 거를 어때요? 뭔가 만들어져 있는 거, 검증된 거, 완벽한 거를 찾는다니까. 그래야만 자기를 드러낸다는 거야. 그런 곳에. 수가 무식상이면 임수개수죠. 목이 없는 거고. 뭐가 잘 들어와요? 토관성이 잘 들어와요. 수. 원래 음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데 나는 밝게 표현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그래서 개수일간들이 저렇게 목화로 또 갖고 있으면 좀 밝거든, 사람들이. 근데 내가 밝음으로 가려는 저 목이 좀 막혔잖아요. 그러면서 토가 와서 나를 눌렀어. 토의 관성이 커졌어. 그러면 이 사람이 깊은 관계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겠죠. 사람들하고 대인관계 할 때. 약간 방향성이, 자기는 목으로 가고 싶은데 목이 없으니까 방향성이 살짝 이제 뭐랄까 애매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제 무슨 생각, 무식상이, 수일간의 무식상이 무슨 생각을, 나 뭐 해야 되지? 어디서부터 해야 되지? 왜냐면 수생목 해야 되는데, 길러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방향성이 없어지니까 자꾸 헷갈려지는 거야. 하고 싶은 일 많은데? 뭐 해야 되지? 일은 많은데? 막 머릿속에서 자꾸 생각 속에서 들어가 있는 거죠. 자기 생각. 수생목인데 수를 하고 있으니까 생각. 설기가 안 되고, 어때요? 설기가 안 되고 토가 강해지는 거니까 머무르려고 하죠. 자꾸. 그럼 뭐예요? 상처받기 싫어하고 실수를 조금 두려워할 수 있어요. 유연한 소통의 흐름이 막힌 거니까. 그쵸? 자신감이 조금 떨어지겠죠. 식상이 없으면. 왜냐하면 자기는 음의 성향을 갖고 있으면서 표현은 양으로 가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지금 좀 막힌 거잖아. 이래서 금수 일간들은 뭐가 있냐면은 약간 사람들한테 그런 표정이나 표현되지 않은 그런 과묵함이나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오해받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무표정 막 이런 것 때문에 오해받는 일이 생겨. 근데 금수 일간들은 어때요? 내면 안에는 막 파도가 일렁이고 있는데 표현이 부족하니까 좀 뭐랄까 답답함을 좀 느낄 수 있겠죠. 이런 걸로 볼 때 이제 어떠한 오행의 일간이 무식상이다 이럴 때 약간 이제 이미지가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그렇게 목 오행은 성장하고 뻗어나가는 성향인데 확산이 되지 않네. 벌써. 그쵸? 그러면 화오행은 자기 자체가 확산하는 성향인데 확산하는 성향이니까 어때요? 안정된 곳을 추구하는 거죠. 화생토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정된 뿌리 내릴 곳을 추구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식으로. 토오행이면 자기가 중심이고 중재고 땅인데 어때요? 나는 이제 열매를 맺고 싶어 하는데 그 열매가 지금 맺혀지지 않는 거잖아. 그러면 열매에 대한 그 추구하는 방향성이 있겠죠. 이 사람들이. 자, 이제 무식상의 전체적인 걸 한번 정리해 보면은, 그러면 뭐냐? 무식상은
감정이 일단 풍부해요. 왜냐면 식상은 관을 극해서 관의 통제력을 좀 극해주는데 관이 커졌죠. 관이 커지면서 어떻게 해요? 식상을 극해주는 인성 또한 커지겠죠. 인극식이잖아. 인성이 식상을 극하죠. 걔 또한 힘이 있는 거잖아. 자기가 극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감정, 내면의 감정이 풍부하고 눈물이 좀 많고 무식상들이 상황을 논리보다는 감정으로 조금 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상상력이 좀 있고 직관이 발달했을 수 있겠다. 그러면 인성이 발달을 하고 관성이 발달을 해서 철학적이나 영성적 관심도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보이지 않는 흐름을 잘 읽어내는데 표현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표현은 하고 싶은 사람한테만 한다. 그래서 무식상인 사람은 내가 설하는 거잖아. 자, 봐봐요. 비식재 관인하면 나한테 나가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우리 시기상으로 보면 미래지. 인성은 과거인 거고. 그쵸? 미래를 봐야 되는데 어때요? 과거를 더 많이 생각하겠죠. 이래서 과거가 더 많이 떠오르는 거야. 무식상들이. 그러면 과거에 어떤 사건에 멈춰 있을 수도 있고 자꾸 그게 떠오를 수도 있고 인성 쪽으로 더 강하게 가니까. 그래서 만약에 슬픔, 상처 이런 게 있으면 오히려 더 오래 남는, 왜냐하면 식상을 있으면 뱉는데 안 뱉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자꾸 담아두고 있지.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받았다든지 힘든 일이 있었으면 그거를 담아두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인성이 발달했으니까 결국은 공감 능력은 좋고 뛰어나서 감정 소모는 크고 깊은 관계를 추구하는데 상처는 좀 받기 쉬울 수 있다라는 결론이야.